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댓글로 이 황소거북님께서 이제 분할 매매와 또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해서 이런 댓글 문의를 주셔서 오랜만에 제가 또 주말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제 이분이 질문 주신 거는 뭐 1차 마이너스 10%, 2차 마이너스 20%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보통 평단 대비 마이너스 20%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 관련해서 주식 투자 마인드 컨트롤 관련해서 영상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또 올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 마인드 컨트롤 어려운 근본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이 주식 투자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주식 투자를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왜냐? 잘 모르잖아요. 주식 투자 잘 모르고 돈이 없어서.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사회 이제 처음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뭐 돈 조금 모은 거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요. 그럼 희한하게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600만 원. 막 이렇게 금방 시드가 불어납니다. 여기서 플러스 100만 원은 이게 100만 원이면 20%잖아요. 20% 수익이 나죠.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500이 아니라 5천으로 투자했으면 야, 1000만 원을 버는 건데 내가 괜히 500으로 투자해서 시드가 적어서 돈을 얼마 못 벌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이때 투자했을 때는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죠. 500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쓰죠. 뭐 대출을 받죠. 대출. 이게 1금융권 대출이면 다행인데 뭐 미수 단타 친다고 미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용, 증권사 신용을 써서 굉장히 고금리죠.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며칠 안에 또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600 갖고 투자를 하면 돼요. 600에다가 뭐 플러스 월급 매월 조금 얼마씩 해서 적립식으로 추가해가지고 투자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갑자기 시드를 이만큼 키워가지고 나는 사실은 경험이나 이런 그런 스터디 했던 그런 축적된 지식이 5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게 딱 맞는 사람인데 이거를 5천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이 경험치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늘려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이면 돈도 없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연봉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이제 옛날에 했었는데 10몇 년 전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5천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10%만 나도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시드인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주식 등락에 굉장히 민감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이제 주어진 상황, 내 뭐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경험치나 물론 개인 스타일도 있죠. 성격도 있지만 경험치가 많아서 나는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 멘탈 관리가 가능하다.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초과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이제 자산이 있겠죠. 자산이나 소득 같은 거. 내 자산이나 소득이 굉장히 많다. 내가 한 100억 있다. 그럼 뭐 1, 2억 뭐 투자해도 뭐 크게 경험치가 충분히 하다면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을 막 다 대출 풀 레버리지 1금융권, 2금융권 다 대출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럼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계속 후달리죠. 하루하루.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이 주식 투자 금액이고 이거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결국은 내 투자 경험 그리고 상황에 맞는 투자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총 투자금이 이것저것 뭐 미국 주식 이런 거 다 합치면 대충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7억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계속 십몇 년 주식 투자하면서 이게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자금 출처가 주담대 1.9%짜리가 상당액 있어요. 1.9%.
부담이 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가 이제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걸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한 3억 이상은 예를 들면은 뭐 대출 더 받으면 돼요. 예, 주담대 지금 비율이 낮은 상태니까 더 대출 받고, 그리고 뭐 이금융권, 뭐 예를 들면 증권사 신용, 뭐 이런 거 하면 뭐 3억이 아니라 뭐 더 뭐 플러스 4억, 뭐 5억 더 하려면야 더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다 막 영끌을 해버리면. 근데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경험과 이 상황에 맞는 투자금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투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투자 종목이 예를 들면 맥신 테마주, 최근에 맥신 초전도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소액으로 단타 치시거나 본인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뭐 예를 들면 맥신에다가 내가 고점에 1억이 들어가 있어. 초전도체도 1억. 그럼 이거 뭐 아무리 경험치가 많아도 주말에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종목이 예를 들면은 뭐 배당을 뭐 예를 들면 뭐 4% 주는 종목이다. 그런 거는 이제 물려도 그냥 내두는 거거든요, 그냥. 예. 제가 이제 감당 가능한, 왼쪽에 주식 투자 금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데 거기에 배당 4% 주는 거야. 근데 내 대출 금리는 뭐 2% 수준이야, 예를 들면. 그냥 내두는 거죠, 뭐. 예. 그럼 그냥 뭐 내두고서 그걸로 대출 금리 내고 그냥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대신에 이제 계속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지금 실적이 감소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장할 뭐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 금액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투자 종목, 그러니까 뭐 단발성 테마가 아닌 종목, 막 적자 맨날 나고 상장 폐지 걱정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면 멘탈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분할 매매 관련해서는 예전에 2022년 4월에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제 이제 아마 채널 들어오면 메인 화면에 이게 나올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간단히 살펴보면 요건 이제 예시로 그때 말씀드린 건데요. 총 시드가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종목을 뭐 예를 들면 5개로 나눠서 2천씩 나는 요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일단 가이드를 마음속에 잡고서, 그 다음에 2천도 가급적이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이 5개 종목도 한 번에 사지 말고 종목 매수 타이밍도 좀 다르게 해서 처음에 400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400을 사라. 이런 식의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로 줄어들죠. 내 평단이. 그 다음에 이게 10%가 더 빠졌어. 그럼 다시 이제 마이너스 20%가 되면 이때 또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댓글 다신 분이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평단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한 13% 됐다고 치면은 이제는 7%만 빠지면은 한 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7%만 되면은 여기서 7%만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20%가 되니까. 저는 이제 왜 요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샀을 때 예를 들면은 100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20%가 빠져서 80원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가 더 빠졌다. 그럼 뭐 72원 정도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7%가 더 빠졌다. 그러면은 뭐 한 65원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면 벌써 요 100원에서는 이게 지금 35%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또 매수하겠죠. 여기서 뭐 한 60원 됐을 때 또 산다고 치면은 한 마이너스 40%, 이미 매수 처음을 했을 때보다 이제 40% 정도 빠진 상태니까 좀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게 매수 속도가 퍼센트로만 보면 조금 빨라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점점 이제 평단이 이제 밑에서 사는 거니까 좀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투자 금액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아 나는 더 안전하게 하겠다, 나는 마이너스 20% 되면은 매수할 거야, 이렇게 뭐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5개가 아니라 뭐 6, 7개, 10개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가 좀 크니까 종목 수를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거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도 보여드린 이제 장표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예측 불가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거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오스템 임플란트 결국에는 왜 잘 뭐 상장 폐지하고 마무리가 됐지만 이때 갑자기 횡령 사고가 났고 예를 들면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뭐 횡령 사고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GS건설도 붕괴돼서 뭐 순살자인이 뭐니 막 이슈되면서 지금 건설주 나락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적절하게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롯데케미칼, DLENCU, 화이트진로 같은 거는 추매를 좀 보류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너무 안 좋아요. 업황이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업무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매수 버튼이 안 가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막 나락을 가고 있는데 이 스프레드가 반등되는 걸 보고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마이너스 30% 됐나? 그런데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DLENC 우도 아까 말씀드린 GS건설로 완전 망했죠. 건설주들이 그때 나락을 갔을 때 제가 조금 더 샀어요. 조금 더 샀고 이제 더 이상 사는 건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좀 건설주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분양 시장이 조금씩 이제 살아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또 이제 원자재 값이 늘어나서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봐야겠다 해서 매수 잠깐 또 보류하고 있고 하이트진로도 켈리 때문에 좀 오를 줄 알고 샀더니만 안 올랐어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저는 희망회를 돌리면 샀는데 반등 안 할 때. 근데 아직 켈리가 망했는지 성공했는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제 올해 마무리되고 사실은 24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점유율이 올랐다고 해도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 점유율을 갖고 24년에 이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뭐 K 푸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K 주류도 우리 성공을 이제 수출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를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상황에 따라 각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똑같이 작년 장표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투자 금액 아까 투자 마인드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 투자 금액에 따라서 분할 방식은 적절히 조절이 필요하고요. 종목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지금 우리금융지주 갖고 있거든요. 저 이거 5%만 올라도 그냥 팔 거예요. 왜? 이거 배당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는 요거 2배 오르면 팔 거야. 이러면 이거 평생 못 팝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짧게 갖고 물론 뭐 10%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걸 매수할 때의 투자 아이디어는 배당 계속 받으면서 이거 평가 차익 얻으면서 팔면은 이건 괜찮다. 왜냐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서 배당 먹으면서 5% 수익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특성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제가 5분할 매매법 올린 거는 가이드고 각자 상황에 그 스타일을 고려해서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요 매매 방식도 그렇고 그 마인드 요즘 이제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멘탈이라고 하죠. 저는 진심으로 멘탈은 별로 안 흔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을 나오게까지만 딱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막 더 넣고 싶은 욕심도 가끔 생겨요. 막 내가 이거 한 번에 확 물 타볼까 아니면 한 번에 확 다른 종목 매수해서 좀 수익 내볼까 막 하루에도 막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계속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하지만 꾹 참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목을 만약에 사면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갖고 맥신 테마주에 샀다. 그러면 저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요. 제 멘탈이 관리가 안 돼요. 요걸 갖고 오버나잇을 할 수도 없고 당일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격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아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성향이나 스타일상 감당 가능한 안에서 투자를 해야 마인드 컨트롤, 멘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간만에 좀 재미없는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